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빈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걱정과 좀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건강은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얼굴 뵙고 싶은데 저 언제 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계속해서 당분간은 온라인 강의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이퍼레저 개요와 이해를 갖고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이퍼레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진행하다가 좀 여러분들이 좀 얼굴을 페이스페이스로 하면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이메일이나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관련돼서 편안하게 관련된 자료라든지 질문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제일 커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산업에 쓰는 뭐 블록체인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EEA죠.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부분이 있고요. 또 R3 주로 글로벌 은행 컨소시엄 부분이 있어서 밑에 URL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일단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비잔틴 장군 문제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암호화 P2P 기반의 분산 원장으로 신뢰를 제공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는 권력이 아니라 신뢰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퍼블릭에서, 사회적 가치는 프라이빗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신뢰가 요구되어지는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거래, 증명, 보안 인증, 등록 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지난주 시간에 했었던 부분을 약간 요약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퍼블릭과 non 퍼블릭 블록체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부분에서 완전 분산이죠. 관리 주체가 없고 비잔티 문제가 관건이고 암호화폐 보상이 있고 고비용, 고신뢰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주로 다루게 될 컨소시엄 블록체인, 그러니까 주로 하이퍼레저 부분이 여기 소스케져 있을 텐데요. 하이브리드 형태인 거죠. 그래서 협의 주체가 있고 비잔치 문제는 단순화되어 있고 보상 문제가 적고 적정화를 추구하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쪽이 있고요. 완전히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이 있어요. 완전 집중한 단위 주체, 비잔치 문제가 없고 보상이 불필요하고 저비용 저신뢰, 증권 거래소라든지 국가 암호화폐 부분, CBDC 부분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분산 원장으로서의 블록체인 쪽 데이터에 대한 분산 원장, 조직 간 검증 시간과 비용의 절감. 이거는 워낙 뭐 지난주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이건 뭐 인터넷에 대한 부분, 현재 분산 원장이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인터넷 위에 공용 데이터 처리가 있고 공용 데이터 인식하는 이렇게 좀 돌아가는 현재 분산 원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거는 올해 2020년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서비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어떻게 같이 신뢰 있게 돌아갈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더 많이 확산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자, 블록체인 유지 케이스 전망인데요. 이 장표는 아마 지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잠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전체 유지 케이스를 보면은 이쪽에 대해서 워낙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세틀먼트가 한 뭐 2천억 원 정도 그래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프레번스 쪽이죠. 일단 원산지 증명 쪽이 한 1,600원 쪽이고 무역금융이 한 1,500원 1,500억 원 쪽이고 나머지 에셋 매니지먼트 오퍼튜니티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토큰 오퍼튜니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유지 케이스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더 확산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위한 블록체인 특장점이나 나오는데요. 자, 블록체인 정의를 제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거래를 공유하는 기술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건 이 정의에 따라서 봤을 때 블록체인 특징 첫 번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거죠. 비즈니스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거래가 합의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점 블록체인 자체가 기술에 대한 이슈보다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활성화시키느냐가 관점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산 추적, 프로버넌스라고 하는데 어떤 참여자에 의해서 언제 거래가 수행되었는지 투명하게 가시성을 확보한다. 두 번째 자산 추적이 있고, 세 번째는 합의죠. 컨센서스에 대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거래 정보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뷰로 공유됨으로써 신뢰를 제공하는 합의 쪽이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불변성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 간의 분쟁을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불변성. 해시 기술들이 여기 이제 해석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최종성, 파이널리티라는데 오류나 사기 위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블록체인 특징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자산 추적, 합의, 불변성, 최종성 다섯 가지 통해서 특징들이 있고요. 블록체인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첫 번째는 시간 절약. 거래처의 시간이 일 단위에서 뭐 거의 리얼타임으로 니어 리얼타임이라고 하죠. 시간 절약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개자의 오버헤드가 및 비용 감소가 된 비용 절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위험 감소. 조작, 사기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감소, 위험 감소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신뢰 확산. 프로세스 공유 및 미변조가 불가능한 기록을 통해서 신뢰 확보.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블록체인 특징 다섯 가지 부분하고 장점 네 가지는 어느 도메이든 간에 일단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나 다른 데 했을 때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이 다섯 가지 특징과 장점 네 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눅스 재단에 대한 하이퍼레츠 프로젝트인데요. 일단은 리눅스 재단은 하이퍼레츠 프로젝트는 2015년도에 12월 달에 됐었고요. 17개 회원사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약 한 170개 이상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츠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거래가 수행되는 방식을 번역할 수 없는 분산 원장에 대한 산업 표준에 대한 중요한 기능들을 확인하고 적용하고 블록체인을 적용시키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오픈 표준, 오픈 가버넌스 기반이고요. 현재는 페이브릭 외에도 지금 계속 저희가 이후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뭐 소투스라든지 인디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체 이그직 디렉터인데요. 요즘 이분이 가장 유명하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하이퍼레저.org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레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요. 오픈 소스가 되어 있고 크로스 인더스트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눅스 재단에 의해서 지금 재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이 여러 가지 뭐 금융, 뭐 IoT, 서플라이 체인, 제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로 보면은 오픈 소스다. 오픈 소스에 대해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오픈 소스가 되어 있고 어디서 운영이 되느냐? 리눅스 재단에 있어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레저 그린하우스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요거 내용들이 좀 더 업데이트된 것들인데 근데 따로 한번 공유 드리겠는데 일단 프레트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로 보면 요즘 저희가 이제 주로 패브릭을 많이 배우고 있을 텐데 패브릭 말고 뭐 EVM 베이스로 된 버로우가 있고 요즘에 DID라고 하죠. DID 쪽 관련돼 있는 인디 그리고 모바일 쪽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오와 그리고 EVM 트랜잭션에서 패밀리던 소투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많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제가 D시간에서 따로 이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일단 전체적인 이런 페이브릭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퍼레저에 대한 고울 자체는 오픈소스가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블록체인이라고 했잖아요. 비즈니스 블록체인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전체 비즈니스 트랜잭션,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만한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분산 원장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그리고 오픈 커뮤니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한 5개 넘은 회사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각자 열심히 하셔서 회사가 언제든지 하이퍼레저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커뮤니티가 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이퍼레저 써야 되냐? 첫 번째 오픈 가버넌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는 여기 사실 이게 뭐 1000TPS 남아 있는데, 여기 좀 많이 사실은 이게 상황 따라 다르죠. 그래서 우리 요들 때문에 요즘에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 RFP상에 1000TPS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000TPS로 현재는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엔터프라이즈용이니까 약간 이제 프라이버시, 컨피덴셜인데 나중에 채널 얘기가 나올 텐데, 이렇게 전체적인 퍼블릭처럼 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채널 기술을 통해서 프라이빗하게 우리 관련된 회사들끼리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듈리티와 플렉시빌리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표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듈리티 돼 있고, 유연성이 좀 유연성들이 확장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레저 모듈러 어프로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로 봤을 때는 리눅스 제너이 많죠. 이게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나 노드.js, 하이퍼레저, 오픈 그것들이 있고, 프레임워크로 보면 아까 전에 인디, 패브릭, 아이로와 소투스, 버로우들이 있고요. 툴들은 뭐 퀼트라든지 컴포저, 뭐 탐색하는 익스플로러, 칼리퍼는 약간 성능 측정하는 툴들이 있어요. 툴, 프레임워크, 인프라스트럭처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 해서 하이퍼레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면요, 좀 그 하이퍼레저 소투스 자체는 POFES라고 하는 POET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거기 관련돼서 지금 움직임들이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ICO 업체들이나 다른 그 스타트업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오라는 그 부분은 모바일 쪽 관련돼서 쓰는 게 있고, 우리 주로 이제 다룰 패브릭 자체는 주로 모듈리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가장 이제 유명한 것들이 패브릭이죠. 그리고 버러우는 EVM 약간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로 EA 쪽하고 있는 부분들을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버러우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인디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DID라고 하죠.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디센트럴 아이덴티티에서 쓰고 있는 가장 표준적인 이쪽에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인디 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주로 이제 패브릭하고 인디하고,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좀 그 버로나 이쪽 소프트웨어 2에 좀 합쳐진 배수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요거는 IBM 블록체인 플랫폼 아키텍처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는 이유가 블록체인 자체가 엔터프라이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클라우드 레이어 위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중에 뭐 아마존이나 MS 애저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아키텍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보면 1번 하이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일종의 이거는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이제 아주 베이스가 되는 인프라가 있는데, 뭐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고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일단 이건 인프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죠. 여기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보면은 여기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그다음에 기본적인 패브릭 프레임워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피어라든지 컨센서스로 되는 오더러, 카프카, 그리고 이제 분산 원장, 그리고 프라이버시 채널, 멤버십, 이제 나중에 또 이 요소들이 가장 패브릭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마치 이제 운영체제, 클라우드 위에 이제 운영체제처럼 제공이 되게 되고요. 그 위에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위한 UI 쪽이 있고,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오퍼레이셔널 모니터링 UI 쪽이 그 레이어가 이제 3번에 속해져 있죠. 그리고 4번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컴포저는 사실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어쨌든 마치 파워포인트를 그리듯이 할 수 있는 컴포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인테그레이션, API 게이트웨이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여러 가지 IoT라든지 API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 메시지 워크프로가 있고요. 5번이 이제 솔루션이죠. 이제 도메인 쪽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이제 서비스로 봐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블록체인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제 더커라든지 쿠버네티스 같은 그 컨테이너 오케레이션 기술이 많이 대구가 있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블록체인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돼서 오퍼레이션, 디벨로핑, 솔루션 전반적인 이런 아키텍처를 좀 가져가시는 거를 머릿속에 놓고 그다음에 움직이심이 좋아서 제가 이거를 장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그 대응되는 아까 맨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생태계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아키텍처 스택입니다. 물론 저희 이 시간이 주로 저희가 하이퍼레저를 다루겠지만 이제 배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A에 대한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레이어를 보면, 자, 이게 보시면 색깔이 나와 있죠. 옐로우 쪽 퍼블릭 이더리움은 녹색이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은 약간 보라색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보면 이제 P2P 부분이 있고요. 이쪽 부분이 있고, 근데 코어 블록체인, 여기 이제 코어 쪽이죠. 코어 쪽 부분에서 온체인에 대한 부분, EVM, 여러 가지 온체인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같은 영역에서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트러스트 이큐션이나 프라이빗 합의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검은색으로 보면 프라이버시 스케일링 부분이 보면 온체인 쪽이라든지 온체인 레이어, 오프체인 레이어 쪽이 있고, 레이어 2죠. 레이어 2 부분이 있고, 오프체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툴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월릿이라든지 키 매니지먼트, 그리고 제이슨 RPC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아까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는 DApp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토큰 표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보여준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인 이 레이어 앞에 있었던 IBM의 아키텍처, 그 플랫폼 아키텍처랑 이 EA 쪽에 대한 것들을 약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회사나 아니면 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한 이제 포지셔닝을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하이퍼레저 패브릭 자체는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블록체인 테크니컬 컨셉에 대해서 보면 피어라는 게 있어요. 피어는 여기 정의 보면 피어 are the network service that maintain ledger state and run smart contract.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피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산 원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더리움하고 좀 다른, 비트코인이 다른 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패브릭은 나눠져 있어요. 원래 노드가 하나였지만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는 피어하고 오더러하고 나눠져 있다. 그 부분이 있는데, 또 피어라는 부분이 좀 보시면 여기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되고 있는 분산 완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채널 부분이죠. 채널은 아까 피어 네트워크가 있는데 같이 그 원장을, 예를 들면 은행 연합회가 있는데, 은행 연합회가 다 같이 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좀 따로 볼 수 있는 채널, 따로 이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어떤 계약을 맺어서 우리 둘만 뭔가 이벤트나 둘만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채널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쪽에 있고, 세 번째는 Certificate Authorate 부분은 CA 부분이요. 그러니까 저쪽에 인증 부분이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체가 들어왔든지 그 아이덴티 서비스에 대한 CA 부분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뭐 전체적인 피어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 컨트랙트 보시면 될 거고요. 컨센서스는 그 전체 피어 네트워크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거지 부분인데, 기본적인 거는
보통 3분의 2 이상 되는 PBFT를 많이 쓰고 있죠. 합의 알고리즘, 주로 보팅이라 표현될 수 있는데 거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더링 서비스 자체는 이거는 이거는 블럭을 이제 찍어내는 블럭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피어들한테 블럭을 분산하는, 그래서 오더링에 대한 서비스 부분은 블럭을 생성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이 오더링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퍼레저의 패브릭은 is open source enterprise grade permissioned display ledge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엔터프라이즈 레벨 쓸 수 있는 허가된 분산 DLT 플랫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퍼미션드 부분에서 트랜지션에서 피어가 있고 레저가 있다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자, 하이퍼레저 패브릭 컨센서스 부분에서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은 먼저 순서를 정해요. 순서를 정한 다음에 실행을 하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반대입니다. 먼저 실행을 하고 오더링을 한 다음에 밸리데이트하고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해요. 이게 가장 차이점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떻게 만들었죠? 먼저 실행하기 전에 오더링을 먼저 순서를 정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반대입니다. 먼저 에시큐트를 하고 오더를 하고 밸리데이트하고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해요. 이 흐름을 제일 먼저 이게 이번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포인트인데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델 자체가 실행하고 오더 순서를 정한 다음에 밸리데이트하고 업데이트 스테이트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트랜지션 인더스 그 보증 서버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이제 실행을 먼저 해요. 그 create RW 세트가 리드 라이트 세트인데요. 그래서 리드 라이트 전체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RW 리드 라이트 세트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인더스먼트 보증하는 거를 모으는 게 이제 엑스큐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더러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정해서 오더로 RW 세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까 있었던 리드 라이트 세트 자체를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브로드캐스트하고 스테이트리스 오더링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밸리데이트 합니다. 밸리데이트에서 각 밸리데이트 인더스먼트에 대해서 온 것들하고 RW 세트를 이게 정말 갖고 있는 그 RW 세트 자체가 엔도스먼트 같이 해서 밸리데이트를 해서 인밸리드한 걸 다 지우고요. 컴플리트한 거를 다 걸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그 persistence state on all 모든 피어들한테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한다. 네 가지 이 흐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모델 자체는 전체적인 퍼미션드 모델이고 아이덴티 매지먼트가 있다. 그리고 각 유저와 밸리데이터 요리 있고 디플로이트하고 인보크하고 여기서 보시면 전체가 레저 이렇게 피어들에 대한 부분들이 네트워크 있고 피어들이 레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저가 이렇게 전체 네트워크들이 있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나오고 엔드 유저가 있을 때 패브릭 클라이언트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실행부터 한다. 실행하고 오더링하고 밸리데이션하고 그리고 업데이트한다. 이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 모델이 있다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키텍처 부분인데요. 전체적인 하이퍼레저에 대한 아키텍처는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큰 차이점은 퍼블릭하고 다르게 일단 먼저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부분이 있죠. 일단 MVS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일단은 퍼블릭처럼 누구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게 아이덴티티가 쪽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서비스는 전체적인 참여자들이라든지 거기서 그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분, 거기서 거기 관련된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덴티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폴리시가 있어요. 폴리시 부분은 새로 나온 1.4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폴리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통제라든지 프라이버시 컨소시엄 룰이라든지 어쨌든 전체 합의 룰 어떻게 정책을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컨피그레이션, 액세스 컨트롤, 프라이버시 부분이 있고요. 자, 블록체인과 트랜잭션을 묶어서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컨센서스 매니저, 디스퓨트 레이저, P2P 프로토콜, 레저 스토리지 부분이 있어서 블록체인 서비스 위에 블록체인과 트랜잭션 처리를 하게 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컨테이너 부분들이 어떻게 등록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 자체는 약간 하이라이트 된 샌드박스처럼 이렇게 좀 딱 다 아이솔레이션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한 원리들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키텍처가 아이덴티티, 서비스, 폴리시 서비스, 블록체인 서비스,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 크게 네 가지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이벤트 스트림 자체는 이제 나중에 카프카라든지 이렇게 좀 메시지 큐처럼 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하이퍼라이즈 서비스가 IT 서비스, 폴리시 서비스, 블록체인 서비스,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 나눠져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아키텍처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프라이버드 인터페이스가 흔히 노드.js라든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전체 하이퍼레저 자체가 그 RESTful API 통해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 참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똑같이 아키텍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이쪽 1번부터 5번까지 각 레이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들을 실제 서비스를 나중에 이제 이 모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범사업 같은 거나 POC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실제 대형령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서 이쪽 서비스들에 대한 아키텍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보면은 실제 블록체인 하이퍼레저 페이브릭 안에서 아까 말했던 오더링 서비스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전체 스마트 컨트롤이 돌아갔을 때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 부분하고 비즈니스 단 엔드유저가 엔드유저가 앱을 통해서 이쪽에 인터랙션 로직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각 그 피어 네트워크에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프렌텐셜 레이어, 흔히 많이 3티어 레이어죠. 프렌텐셜 레이어, 비즈니스 오케이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처럼 보시면 흔히 우리 아주 일반적인 3티어 네트워크처럼 3티어 아키텍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for 네트워크 포메이션 자체는 이렇게 전체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 부분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하는 부분, 엔드유저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전체 흐름에서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체적인 네트워크 세팅을 하고 채널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롤별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참조로 넣은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앤 프로세스 자체는 이거 워낙 커졌을 때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까 복잡한 게 많았었죠. 이게 뭐냐면 전체 아까 이 레이어 중에서 IoT라든지 블록체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여러 가지 요직들이 그 마이크 서비스 관점에서 API 게이트웨이처럼 다 이렇게 모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돼서 데이터 레이어, 그러니까 DB 마치 데이터베이스 RDBMS 데이터 저장하듯이 이렇게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중간에 비즈니스 로직 데이터가 흔히 그러니까 일반 엔터프라이즈에 쓰고 있는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Io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게이트웨이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그림인데요. 흔히 보면 3T UI 단에서 오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여러 가지 로직들이 합쳐지고 마이크 서비스처럼 작게 쪼개지는 부분들. 그래서 마이크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CBD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우리 내부 로직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로직들도 마이크 서비스 오픈 API처럼 얼마큼 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걸 통해서 이쪽 비즈니스 오프션 레이어들이 좀 복잡다단해 보이는데 이쪽이 좀 명쳐진 합쳐진 부분이 많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레저 페이브릭 워크플로우를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렇게 여기서 이 유저에서 트랜지션에 대한 프로포저를 해요. 그래서 인도스가 이제 체인 코드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트랜지션 프로포절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먼저 실행한다고. execute 체인 코드를 실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각 피어별로 관련돼서 거기서 프로포절이나 리스폰스를 받게 됩니다. 리스폰스 받게 되고요. 리스폰스를 받게 된 것들에 대해서 서미트 트랜지션에 대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프로포절 받는 거 트랜지션 돌리는데 아까 여기 오더를 봤죠. 이 오더링 서비스에서 전체 오더로 트랜지션 하게 되고요. 각 트랜지션 하게 돼서 각 피어별로 커미팅에 대한 피어들이 있는데 베리데이트 트랜지션, 그 트랜지션에 대한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해서 그 마지막에 검증된 것들은 렉처 커미트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오더링하고 밸리데이트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한다. 그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저가 있어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프로포저를 했을 때 그래서 리스폰스를 받는 게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랜지션 프로포저하고 실행하고 프로포저 리스폰스 받아서 이거를 다시 이쪽 트랜지션 오더링 돌리죠. 오더링 돌려서 여기서 오더링 돌린 다음에 각 피어별로 밸리데이트 트랜지션 한 다음에 렉처를 커밋한다. 이 흐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또 다른 관점, 이거는 워낙 그 하이퍼레저 원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달라진 거는 원래 노드가 하나 있었는데 노드가 나눠졌다. 피어고 오더로가 나눠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하나로 돼 있었지만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는 피어하고 오더로가 나눠졌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1번 커넥트 투 피어입니다. 커넥트 피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 인보크 체인 코드를 프로포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피어가 그래서 인보크 체인 코드 위드 프로포저를 하죠. 이게 S가 이제 체인 코드의 약자인데 그래서 인보크를 했을 때 인보크를 하고 나서 체인 코드가 generate query or update proposal response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거기다가 각 피어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proposal response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response를 하게 된 거를 request that transaction에서 오더러한테 이거 모드를 오더러한테 보냅니다. 오더가 해서 4.1 해서 보내게 돼서 transaction sent peers in block이죠. 아까 오더의 역할은 블럭을 생성하는데 각 피어별로 다시 피어한테 트랜지션 센트를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내진 되고 나서 피어가 업데이트 레저 유징 트랜지션 블럭에 대해서 각 피어에 대해서 이 L1은 레저예요. 레저가 대해서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요 그림 이가 아까 처음에 그 실행하고 오더링하고 그리고 밸리데이터 업데이터 그 그림 똑같이 나오는데 이 하이퍼레저 페이블 플로우가 이제 복잡한데 이거가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있는 그 사이트에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커넥트 피어하고 그죠? 그래서 피어가 돼서 그래서 체인 코드를 프로포저를 해요. 프로포저를 하고 나서 피어가 인보크하죠. 체인 코드를 인보크해서 체인 코드가 제네트에서 쿼리하고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리스폰스해서 다시 트랜지션이 오더를 보내주고 오더가 각 트랜지션별로 피어한테 보내서 업데이트한다. 네. 이 워크플로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트랜지션 워크플로우 이거를 다시 마치 시퀀스 다이어그램처럼 보시면 이게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엔더싱 서버, 보증 서버가 있고, 보증 서버 2가 있고, 보증 서버 3가 있고, 그리고 오더러가 여기 위치되어 있고, 피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끔에 이시큐션 체인 아까 먼저 실행부터 하죠. 실행에 대한 코드가 각 1번, 엔더싱 피어 2번, 3번에서 1번 체인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다시 2번 콜렉션을 모으죠. 콜렉션 모아서 어떻게 한다? 오더한테 보내서 오더링 서비스에서 다시 4번은 또 브로드캐스팅 하죠. 브로드캐스팅해서 각 온더스 오버에서 딜리버리를 하게 돼서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밸리데이션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커미트하는 것이 5번 이렇게 좀 그림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말했던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네스머슨 콜렉션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밸리데이션해서 업데이트한다. 이 흐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더링 서비스 종류는 이거는 나중에 오더링 서비스는 이제 솔로와 카프카가 있어서, 카프카는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메시지 큐, MQ 같은 역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드렉의 기반의 구축 사례로는 워낙 뭐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권, 뭐 푸디 세이프티,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얘기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머스크라든지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축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거는 지난번 시간 했었지만 또 다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B3I라고 해서 혹시 여기 이제 주로 여기 관련돼서는 구축 사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워낙 다른 도메인 따라 나와 있고요. B3I는 더 블록체인 인슈런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이니시티브에, 그러니까 B3I라고 해서 이거는 블록체인에서 이제 유금융 그 보험사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보험사 쪽 혹시 오신 분들이 있으면 B3I가 있을 텐데 이쪽에 B3I 쪽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 쪽이 있고, 그리고 푸드 세이프티 부분이죠. 이게 좀 월마트랑 같이 해서 가장 망고가 이게 어디부터 왔는지 쭉 흐름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그 글로벌 트렌디스에 대한 무슨 물류가 워낙 복잡하죠. 물류가 머스크랑 같이 이런 현재 물류가 되게 복잡한 게 있었는데, 물류 무역의 공급망의 가시성 및 재고 가능성을 이제 머스크랑 같이 해서 이렇게 글로벌 무역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뭐 수수료 및 할인증료를 확인하고, 이게 왼쪽이 되게 복잡하다 이해가 이제 많았죠. 이것들은 이제 세무 단일 및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운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실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은 뭐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번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한 아키텍처 부분, 아주概요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쯤에 그 네 가지에 대한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은 이제 아주 개요적인 하이퍼레저가 왜 중요한 프로젝트인가 한 부분하고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한 가장 흐름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지금 온라인 강의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나 편하게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계속 좀 상황들이 좀 복잡다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 얼굴 빨리 뵙고 싶어요. 먼저 뵙고 싶은데 좀 여러분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온라인 상으로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수고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과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현재 중간고사는 안 하고 기말고사 할 때 하는데, 과제 자체는 제가 나중에 또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4명이나 3명 정도 조를 이루어서 하이퍼레저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안을 갖고 한번 발표하는 시간, 조별 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를 할 건데, 4명이 과제를 통해서 조별 과제를 통해서 하는데, 그 조별 과제에 대한 주제는 부분은 일단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플러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POC처럼 MVP처럼 그것들을 과제를 내는 걸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제가 메일이 됐든 아니면 조교 통해서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하이퍼레저에 대한 개요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남은 시간들 좀 계속 온라인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걸 수업만 듣고 바로 덮는 게 아니라 계속 하이퍼레저 일단 프로젝트 사이트는 언제든지 계속 매일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 흐름 자체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